여러분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시 브랜드 제품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브랜드를 중요시 여기는 일종의 계급 사회가 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인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남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라는 인식이 우리 인생에서 가치관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넘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함께 해결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총 3부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부.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여러분, SNS를 통해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껴본 적 있나요? 혹은 특정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 시계와 자동차를 구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어 하셨나요?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꽤나 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많은 가치를 두죠.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과연 건강한 걸까요? 우리 삶에 좋은 걸까요? 단계별로 크게 4가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SNS와 비교 문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같은 SNS 플랫폼들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 인생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게 되죠. 친구들의 화려한 여행 사진, 완벽한 파티와 멋진 식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해 라며 부담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이죠. 비교 문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거나 비교를 유발하는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SNS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독서 모임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SNS의 시청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 물질주의와 행복의 연결. 물질적 소유물은 단기적인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산 옷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느끼는 흥분과 기쁨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은 오래 지속적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행복의 역관계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는 오히려 행복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유물을 행복의 주된 원천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개인적 성장, 내면의 만족 등 다른 중요한 행복의 원천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함정이란 덫에 걸리게 됩니다. 물질주의가 높은 사회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타인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불만족과 불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가치와 자아실현에 대한 추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가치관, 열정, 인간관계 등 내면적인 만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내면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물질적 소유에만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모 지상주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보이는 게 전부라는 인식을 강화합니다. 미디어와 광고는 종종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준이 개인의 자존감, 사회적 관계, 직업적 성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는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등 외모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자아 존중감을 저해하고 사회적 압박과 비교 문화를 조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지상주의는 사회적 차별, 학교 폭력, 직장 내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적 아름다움과 개인의 내면 가치에 대한 강조,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의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조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성공의 잣대. 사회적 성공도 외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사회적 인정,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옵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사회적 인식은 우리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잊게 만들기도 해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면의 가치에 더 집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 자기 대화는 자신의 내부 목소리를 재구성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도전적인 상황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작은 성공이나 긍정적인 순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시간을 잘 관리해서 모든 일정을 마친 날이라면 나는 오늘 시간 관리를 정말 잘했어. 잘했어. 같이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할 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표현을 피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이것도 해낼 수 있어. 어려운 대신 도전적이지만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같이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자신만의 격려 문구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고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같은 암시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런 자기 암시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긍정적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잘 못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매번 더 나아지고 있어. 이번에도 배울 점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전환하세요. 또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말고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실패했어 대신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라는 관점을 가지세요. 긍정적 자기 대화는 단기간의 결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 연습하면 점차 자신감이 높아지고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작은 단계들을 즐기며 살아가세요.